그렇다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대에 120에 80인 혈압과 60, 70대 어르신이 갖고 있는 혈압이 120에 80이다. 이게 똑같은 혈압이니까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동맥은 경화도가 진행될 건데요. 우리가 검사를 하는 동맥 경화도 검사에서도 보면은 나이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20대의 동맥 경화도와 70대의 동맥 경화도는 반드시 다르고 이 다른 것들의 실제 검사 파라미터 수치로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상으로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 결과가. 근데도 불구하고 혈압만큼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제가 의대 다닐 때만 해도 거의 30년 전에 가까운데 그때만 해도 고혈압의 진단 기준 자체가 거의 160 이상을 얘기했어요. 160에 10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얘기하자. 그 이하는 좀 지켜보면서 관리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게 계속 내려오기 시작해서 우리보다 더 윗대에는 180까지도 잡은 적이 있대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160에 10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잡았었는데 그게 어느 틈엔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단 기준 자체가.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냐면은 130에 9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130 이하는 정상이고 130이 넘어가면은 고혈압 전 단계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혈압을 자꾸 낮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혈압의 진단 기준에 대한 카테고리를. 그러다 보니까 대상 인구는 많아지겠죠. 생각해 보세요. 160에 10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군과 130에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할 때 들어가는 군의 차이는 엄청나겠죠. 제가 이제 통계자를 보여드릴 텐데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고혈압 치료 대상군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해마다 쫙 계속 올라가죠. 그 이유는 똑같은 파라미터로 만약에 쟀다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파라미터가 조금씩 수정되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전체 국민들이 뭐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혈압 환자가 계속 이렇게 누적되면서 증가될까? 이렇게 진행되는 병원 세상이 없죠. 결국엔 진단 파라미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고혈압을 진단하는 진단 기준을 만드는 하나의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1차부터 시작해서 이제 8차, 9차까지 진행되고 있거든요. 초창기 때 1차부터 3차까지의 치료 대상 인원수가 나옵니다. 러프하게 250만 명 가까이가 치료 대상군으로 잡히게 되는데 계속해서 혈압 카테고리를 낮추다 보니까 마지막에 5차에서 7차로 넘어갈 때쯤 되니까 몇 배가 증가하냐면 12배 정도가 증가돼요. 그때는 2,700만 명 정도가 그 카테고리에 들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과거 같으면 들어가지도 않은 환자인데 그럼 이렇게 대상군이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병원에서는 그 대상군한테 약을 처방하는 걸 권하게 되고 약을 처방해서 먹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약 매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떤 제약회사에서 혈압약 하나를 개발해서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매출 규모가 거의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을 포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정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혈압의 기준을 딱 정해서 철저히 관리해야지 얻어지는 이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압이 높게 되면 생기는 위험성 중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뇌출혈입니다. 실제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은 뇌졸중 안에서 뇌출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85%는 뭐냐? 그게 뇌경색입니다. 그 얘기는 완전히 반대죠. 뇌경색의 의미는 혈관이 쪼그라들어서 막혀서 브러드 서플라이를 못 해주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병을 얘기해요. 근데 프로테이즈를 따졌을 때는 뇌경색이 훨씬 더 많은데 만약에 혈압 높은 사람이 혈압약을 먹고 혈압을 낮추면 뇌경색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증가합니다. 그럼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프로테지가 더 높은 거는 그 병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그 병이 많은 사람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치료법을 사용하고 프로테지가 적은 15%밖에 안 되는 뇌출혈 환자를 위해서 고혈압약을 먹는다? 이게 과연 옳으냐는 거죠. 그럼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혈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시스템이 뭐냐? 저녁 때 오달 내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배달을 해줘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데리버리가 좋은데 이걸 제가 이제 이 혈관의 비유를 들게요. 혈관은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세포, 우리 몸이 다 전체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의 집을 다 생각하시면 그 집이 세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집에서 오달 내겠죠. 나 뭐 좀 갖다 줘 이러면은 그 다음날 배송이 와가지고 집 앞에다 배달을 해주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혈액을 타고서 배달해 주는 건데 뭘 배달하냐? 산소를 공급하고요. 영양소를 공급하고요. 전기를 공급하고 수도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이 살 수 있어지잖아요. 그리고 쓰레기 나오죠? 그럼 쓰레기를 바깥에다 내두면은 아침마다 쓰레기차가 가지고 갑니다. 이게 결국에는 도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게 혈관이 하는 일입니다. 혈액은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잘 돌아야지 세포가 건강하겠죠. 근데 문제는 젊었을 때는 혈압을 꽝 짜줬을 때 120에 80으로 짜주면은 피가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는데 1분이 안 걸리는데, 그 혈관을 다 돌아서 집을 다 거친 다음에 돌아오는데 1분이 안 걸리는데 120에 80으로 충분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관 손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경화되는 과정에서 압을 올리지 않으면 피가 안 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60, 70이 됐는데 혈압이 120에 80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한 번 꽝 짜줬을 때 한 바퀴 돌아오는데 1분 50초가 걸린다. 그러면 2배가 걸리잖아요. 정상보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데리버리가 잘 안 되면은 세포가 건강할까요? 2배 이상에 걸리게 되면 세포가 힘들어지겠죠. 노폐물 배설도 안 되고 영양 공급도 안 되니까. 대부분 다 혈압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기운이 없어요. 그걸 이해하신다면은 혈압이 좀 높아진다고 해서 낮추는 게 과연 맞느냐?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혈압은 자연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높이는 거예요. 피를 돌려야지만 내 몸이 사니까. 어딘가 병이 있어요. 그 병을 치료하려면은 우리가 치료하는 개념에서는 메인 팩터가 혈관밖에 없어요. 혈액밖에. 약을 먹어도 그게 어떻게 치료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흡수돼서 혈액을 타고 돌다가 혈액을 타고 가서 치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관이 그 메인 일을 다 할 건데 순환이 잘 돼야지 내가 어떤 병이 생기면 아픈 데다가 그 혈액을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픈 데 보면은 부어요. 혈관이 확장되고 피를 보내려고. 혈압도 올라가는 이유가 피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러운 건데,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혈압이 높아지는 거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환자를 보는데 연세가 7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140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140 정도의 수축기가 나와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정상 혈압인데 그분은 혈압이 너무 높다 막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 무조건 120에 80이 정상이니까 그거보다 높으면 높다고. 저희가 공부했던 의대보다 더 옛날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이 들었던 거는요, 자기 나이 플러스 90이 적정 혈압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도 있던 세월이 있습니다. 70대 노인이면은 더하기 90하면 160이 정상 혈압인 거예요. 그 어르신한테는요. 이게 정상 혈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높다고 혈압약을 먹여서 낮춰버리니까 그 압력이 떨어지면서 피가 돌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분들은 기운도 맨날 없어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오랫동안 먹다 보면 치매가 빨리 와요. 뇌로 혈액 공급이 안 되는데 그러면 뇌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혈압약을 먹는 분들은 정말로 극소수여야 돼요. 그 약을 개발하는 그 목적 자체가 갑자기 220, 240 올라가는 악성 고혈압이 생긴다든지 혈압이 너무 높아서 신장이 망가질 정도의 몸 상태가 되거나, 저도 딱 그 두 케이스만 가지고서 혈압약을 주로 쓰고 나머지는 다 끊는 쪽으로 안내를 해요. 환자분이 억셉트만 하시면은. 그래서 제가 킬레이션 하고 혈관 청소를 하다 보면은 혈관이 플렉서블해지고 부드러워지니까 혈압을 많이 안 짜도 피순환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절로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압약을 안 써도요. 그게 자연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혈압을 조절하지 않고 몸 스스로가 혈압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기능의학적인 치료의 마인드가 될 거예요. 근데 아직 아무리 기능의학을 공부했어도 그쪽에 관련돼서 아무것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혈압이 높다면 혈압약이 나가게 돼버리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160, 170, 180까지도 그분 상황에 따라서는 일단은 지켜보면서 될 수 있으면 얘가 떨어질 수 있게끔 안내하면서 몸을 컨트롤하는 걸 저는 주로 목표로 삼고요. 저는 많이 봅니다. 혈압약을 먹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끊었을 때 몸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고 피순환도 좋아지고요. 오늘의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